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이제 뭐, 영상 강의 이제 조금씩 뭐, 당연한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뭐, 마이크 앞에 서서, 사실 이거 혼자 떠드는 거, 이거 보통 아닙니다. 근데, 예, 뭐, 일과에 쫓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자료들을 만들고, 시간을 따로 빼서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어느덧 그것이 지금 6주차가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제 생각은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시험도 쳐야 되고 지금 분량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뭐 1시간 1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한 타임 주어진 시간들이 25분 미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과 좀 다르게 좀 주저리를 조금 줄이고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기랑근, 주동근, 협응근, 네, 어떤 기능,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제 기랑근은 무엇인가? 기랑근에 대해서 단순히 반대되는 근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동근이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나 알만한 그런 벤치프레스를 할 때 주동근은 대흉근, 가슴 근육이라고 하는 그 대흉근이 주로 작용을 합니다만 다른 협응근, 그 주동근의 작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변 다른 근육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복합적인 작용을 하면서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협응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동근의 어떤 역할을 보조적으로 해주는 그런 도움자 역할을 해주는 게 협응근입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 절대 한 가지의 근육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랬죠. 단순하게 보이는 우리 이두근, 그 알통이라고 하는 이두근, 저희 피트니스 센터 이름이 알통 클럽입니다. 예, 그 알통이라고 하는 그 이두근의 움직임이 그냥 단순히 팔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우리 영상을 한번 봤었죠. 예, 이걸 보면서 그때 한 말씀드렸는데, 자, 쉽게 말해서 앞전에 봤던 것들, 자, 이 동작을 보다 보면, 자, 단순히 이두근이 그냥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있어서 이두근 하나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상완요골근이라고 하는, 예, 발음이 한 번씩 조금 이상할 때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협응근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뒤쪽에 있는 삼두근이 이제 기랑근이지만 이 이두근의 작용을 보조하면서 이 관절의 안정성을 도와준다. 그런 역할로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기랑근을 단순히 기랑근으로서만 보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 관절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요런,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고, 요렇게 펴지는, 수축 이완 동작, 예, 그런 이완 동작, 수축 이완 동작을 하는 것들이 관절이 어디가 쓰이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단순 관절 혹은 이중 관절 혹은 그 이상을 이제 다중 관절 혹은 복합 관절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두근 하나가 주동근으로서 작용하는 이런 운동을 할 때 관절 하나만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 관절 운동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두근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자, 우리가 기랑근, 주동근, 협응근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그러고
이처럼 이제 제가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주동근, 기랑근, 협응근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운동 동작을 완성하면서 상호 균형적인 발달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최상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최상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동근이라고 하는 그 타겟이 되는 그 근육의 발달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상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밑에도 할 겁니다. 그러므로 보디빌딩 훈련 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시 신체 전반의 근육 무리들은 모두 균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제가 영어를 공부를 조금 했는데 잘하는 거라면 아직 뭐 초보 수준입니다만 이 발음이 한 번씩 꼬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프로그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동근이 뭐고 기랑근이 뭐고 협응근이 뭔지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배운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역할 기능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슴을 키우고 싶다, 혹은 내가 등, 광배근을 발달시키고 싶다 했을 때 이 광배근이 움직이기 위해서 기량작용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이 광배근이 발달하기 위해서 이 광배근의 동작을 발달을 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협응근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100kg를 든다. 100kg를 드는데 주동근의 100kg의 분량의 대부분이 가준다면 좋겠지만, 내가 운동을 잘못한다면 협응근에게 많이 뺏겨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작용을 잘 이해해야만 내가 원하는 운동의 프로그램을 잘 계획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가 발달시키고자 하는 그 근육 무리를 잘 발달시킬 수 있는 올바른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 명칭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의 경우 삼각근이니 삼두근이니 하는 부위가 정확하게 어느 부위인지 말하는 것을 여기 글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근육 명칭을 뭐 세세하게 정확하게는 다 모두 몰라도 됩니다.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근육들이 있죠. 그런 많은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러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가 어디에 운동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근육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근육의 기시와 정지, 시작점과 정지점은 어디에 있는지, 기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주동근으로서 혹은 기랑근으로서 혹은 협응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한다. 근데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뭐 대흉근은 잘 모르지만 가슴 근육이 뭔지는 알죠. 좀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가슴 근육의 쇄골축, 흉골축, 그다음에 늑골축, 이렇게 세 가지의 부위가 나눠져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래야 플랫 벤치 프레스와 인클라인 프레스 혹은 케이블 크로스오버라는, 혹은 디클라인 프레스, 이런 동작들을 할 때 왜 그런 동작들을 해줘야 가슴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가 있는지, 혹은 내 가슴 근육은 상중 하부로 나눠져 있는데 나는 유난히 하부는 발달되는데 상부가 많이 약하다라고 생각 들었을 때, 그러면 상부를 집중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근육의 어떤 형태와 그리고 근육의 역할, 그리고 그 운동별로 하는 작용,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도 적절한 근육무리를 배분하고 그에 맞는 훈련 종목들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저항과 중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육의 어떤 주동근, 그 다음에 기랑근, 협응근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근섬유에 대해서 알았고, 골격근은 어떻게 생겼는지, 평활근은 어떻게 생겼는지, 심장근은 어떻게 생겼는지,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왔는데, 과연 골격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느냐? 자, 저항과 중량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항과 중량이라는 거는 똑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저항이라는 거를 주기 위해서 중량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저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추가적인 중량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체중을 이용한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 보면 자, 자기 체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기 체중에 대해서 자기 체중을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자, 그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자면 초보자나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필요로 한다. 초보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양한 운동들을 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중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중량들을 하기보다는 자기 체중 부하 운동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신체의 협응력 그리고 우리의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들신경과 날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중량을 간략하게 뭐 다음에 더 설명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손 위에 무거운 책을 올려줬을 때 책을 내가 올려놓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물건이 올라가서 저항이 생기는 그 순간에 들신경을 통해서 뇌로 신경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날신경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들어야 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무거운 책을 들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운동신경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체중 부하 운동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운동화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계단을 걸어갈 때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뭔지, 부상 없이 다치지 않고 올바르게 걸어 올라가는 것은 뭐 어떤 방법인지,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뭐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죠.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경험한 사람들도 물론 많을 테고요. 뭐 이삿짐을 옮긴다거나 그럴 때 반드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런지라는 운동을 똑바로 배워봤다면 그 운동에 대한 올바른 트레이닝 방식을 내가 숙지하고 있다면 그 방식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그 계단을 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되면 효과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운동을 했겠지만 런지라는 운동을 했겠지만 그 런지라는 운동 자체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이용할 줄 아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동작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났을 때 그 운동처럼 내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지식이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거나 런지와 비슷한 동작을 일반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한쪽으로 필요 이상의 저항이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자기 체중 부하 운동으로서 푸시업, 여러분들 다 아시는 8,900 푸시업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푸시업을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 엎드려서 거기서 일어날 때 손으로 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분명히 또 무리한 동작들을 해줘야만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푸시업이라는 동작처럼 손을 바닥에 대고 내가 자연스럽게 밀어서 상체를 세워줬을 때 엉덩이를 뒤로 뺄 수가 있고 무릎을 구부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내가 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런 동작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히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이런 푸시업 동작들을 내가 잘 해줬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그런 동작들을 무리하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일상생활에 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기 때문에 푸시업이라는 동작들로 우선 내가 운동을 해주다 보면 일상생활에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쿼트라는 동작, 여러분들 중에 살면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스쿼트는 바로 그런 것을 기본적인 신체 활동, 기본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운동입니다. 스쿼트라는 말 자체가 쪼그려 앉는다는 말이거든요. 쪼그리다는 말인데 우리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하게 되죠. 뭐 실제로 뭐 화장실에서 갔다가
뭐 대변 소변을 보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보더라도 앉아 있다가 일어서게 되죠. 분명히 바닥에 뭐 물건을 집으려고 해도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야 되는, 물론 허리를 굽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쪼그려 앉아서 했다가 일어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우리가 신체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야 될 때, 그럴 때도 스쿼트 동작이 내 몸에 익숙해져 있다면 자기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서 조금 더 근력이 증가되어 있거나 동작이 내 몸에 잘 이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제 이 스쿼트라는 동작을 일상생활에서 잘 이용할 수가 있겠죠. 런지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싯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우리가 복근 안 쓰는 경우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누워 있다가도 갑자기 팍 뭐 일어나야 할 때 반드시 싯업 동작처럼 일어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놀라는 어떤 누워 있을 때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 반드시 복근을 쓰고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싯업 동작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근을 발달시킬 수 있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예외 얘기인데, 버피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버피 테스트. 버피 테스트라고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겁니다.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풀업은 턱걸이 동작이죠. 그리고 딥스라는 동작이 있고, 카프레이즈라는 동작이 있는데, 카프레이즈 역시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농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농이나 아니면 찬짱이라고 할게요. 찬짱이란 말 쓰나? 이제 부엌에서, 천장을 열어서 위에 뭐 접시를 꺼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키가 손이 안 닿으면은 뒤꿈치를 들게 되죠. 그게 카프레이즈입니다. 예, 그 동작이 카프레이즈고, 사실 자기 몸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뒤꿈치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자겠지만, 아니면 부상이 있거나 그렇겠지만, 어쨌든 카프레이즈 동작도 일상생활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근데 풀업은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뭐 거의 없거나 많이는 없죠. 하지만 자기 체중 부하 운동으로서 대표적인 운동이다. 광배근 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운동이다. 그리고 딥스라는 운동은 이제 우리가 철봉 같은 데 매달려서 상체를 밑으로 쭉 내렸다가 들어 올리는 동작. 그리고 버피 테스트는 지금 다른 운동들과 다르게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버피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독립전쟁.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생겼죠. 예, 영국의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의 동부 쪽, 서부 쪽이라고 하면 캘리포니아 쪽, 그쪽인데, 동부 쪽은 지금의, 수도가 있는 워싱턴, DC하고 뉴욕, 이런 쪽, 그런 쪽입니다. 그쪽 라인이 식민지 지역이었는데,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어떠한 강압적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반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1600년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미국 역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뉴햄프셔라는 지역의 어떤 민병대 지역에 중위인가 중상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군인입니다. 군인이 토마스 버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토마스 버피라는 사람이 이제 병사들의 어떤 체력 향상을 위해서 도안해낸 그런 테스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버피 테스트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PPT에서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PPT에서 영상을 올렸을 때 영상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따로 트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음악이 나온다거나 말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제 목소리도 여러분들 전달이 음악 소리에 비해서 제 목소리가 충분히 확장돼서 들리지가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돼서, 되도록이면 다른 소리들은 없애도록 하고, 목소리가 너무 작을 경우에 스피커 볼륨을 조금 올려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목소리가
아주 좋거나 그렇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좌우지간 뭐지 말은 제대로 들어야 되니까요. 자, 이런 구분 동작입니다. 지금 손 먼저 찍고 점프해서 발을 뒤로 빼고 다시 푸시업을 하고 다시 점프해서 발을 모으고 위로 점프. 자, 이 동작이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했던 거는 구분 동작이었고 이게 오리지널 동작입니다. 이걸 체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력 운동이라기보다는 근지구력 훈련에 가깝습니다. 자, 이거를 50개, 100개씩 연속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동작에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푸시업 동작 있죠. 점프해서 발 몸무리면서 스쿼트 동작이 있습니다. 스쿼트를 점프를 하는 동작이죠. 복근 운동도 됩니다. 여기서 오는 동작, 여기서 오는 동작, 이 동작에 복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퇴사두근,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복근, 푸시업을 하게 되면서 가슴 근육, 그리고 삼두근도 같이 쓰게 되죠. 그리고 점프하게 되면서 다시 허리 척추 기립근과 둔근, 그리고 허벅지, 이런 근육들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정적인 동작들로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근비대 효과에만 약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빠른 동작을 연속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유산소 효과와 근지구력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력 훈련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비대와 체력은 조금 다르다고 우리 첫 수업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근지구력, 근육이 어느 정도 저항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오랫동안, 다양한 빈도 동안 적응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근지구력 훈련, 물론 심폐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순발력이 없는 단지 토크 운동, 그것을 토크라 그랬죠. 순발력이 없는 것을 토크라 그랬죠. 그런 토크 운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동 방식이 조금 다르고 운동의 목적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버피 테스트를 보셨고, 풀업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런 턱걸이입니다. 풀업은 그냥 뭐 턱이 닿는 그 턱걸이도 있지만, 그 등을 발달시키기 위한 풀업은 조금 더 정적이고 정확한 동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딥스 동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딥스. 소리가 컸다면 아주 심히 깊은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동작이 딥스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이 딥스 동작인데, 나와라 근육이 어디 쓰이느냐. 자, 이러면서, 자, 이쪽이 삼두근이죠. 이쪽이 삼두근입니다. 트라이셉스. 이쪽은 삼각근입니다. 삼각근은 이렇게 후면, 측면, 전면으로 나누는데, 사실 전면이 이 정도로 차지하지 않고요. 조금 잘못됐습니다. 전면은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이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의 근육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근육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가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쇄골측, 흉골측, 늑골측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쇄골측은 여기 위쪽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정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이고, 흉골측은 조금 크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늑골측은 가슴 아래쪽, 갈비뼈 쪽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늑골측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딥스는 이렇게 삼두근, 전면 삼각근, 대흉근, 이렇게 세 가지의 근육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깨의 위치, 센터, 이 어깨의 센터가 어디에 있는, 위치가 이쯤에 있느냐, 이쯤에 있느냐, 이쯤에 있느냐에 따라서